오사카, 방콕, 싱가포르, 홍콩, 타이베이.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들. 그런데 여기서 어디가 1등을 찍었을 것 같으세요? 부산이에요. 5점 만점에 4.7점을 받으면서 도쿄를 이겼고 싱가포르를 눌렀어요. 저도 이 결과 처음 봤을 때 진짜냐 싶어서 2번 확인했어요. 근데 진짜예요, 이게. 2019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한테 한국 여행 가면 어디 갈 거냐고 물으면 답이 하나였어요. 무조건 서울, 명동 가고 홍대 가고 경복궁 찍고 오는 그 코스요. 그럼 그때 부산은 뭐였냐면 서울 다 돌고 시간이 좀 남으면 KTX 타고 잠깐 다녀오는 곳이었어요. 메인이 아니라 서울에 딸린 옵션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게 딱 6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6년이에요, 여러분. 관광 트렌드가 이 정도 속도로 바뀌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인천공항 안 거치고 김해공항으로 바로 입국하고 있어요. 서울을 아예 스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산이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K컬처, 지정학, 그리고 부산시가 조용히 밀어붙인 물밑 준비, 이 네 가지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봅니다. 왜 하필 지금 부산인지, 그 진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까지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저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부산시청과 부산관광공사가 공식 집계한 2025년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364만 3,439명이었어요. 2014년에 공식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2026년 흐름이에요. 4월까지 부산에 들어온 외국인이 이미 106만 명을 넘겼거든요. 100만 명 돌파가 역대 최단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7월까지 누적 숫자가 200만 명을 뚫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이 162만 명이었으니까 23% 늘어난 거죠. 전국 평균 증가율의 몇 배예요. 이 속도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산시가 원래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획을 세운 사람보다 현실이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흔치 않아요. 보통 관광 목표라는 게 정치적으로 부풀려서 잡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부풀려 잡은 목표를 현실이 뒤에서 밀어붙이면서 추월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오고 있는 걸까요? 국적별로 뜯어보면 이 판이 왜 뒤집혔는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2025년 부산을 다녀간 외국인 일륜 국가는 대만이었어요. 68만 7천여 명이 왔는데 전년 대비 37% 이상 늘었어요. 2위가 중국으로 56만 명, 3위가 일본 54만 명, 그 다음이 미국, 필리핀 순이에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유럽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 전년 같은 달 대비 89% 이상 늘었고 미국에서 온 관광객은 80% 넘게 뛰었어요. 영국, 독일, 호주에서 오는 관광객도 계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아시아 관광객은 가까우니까 온다고 쳐요. 항공권도 싸고 비행시간도 짧고 그런데 파리에서, 뉴욕에서, 런던에서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온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부산이 도쿄나 방콕, 발리와 같은 급의 여행지로 올라섰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이 변화를 조용히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대만 얘기부터 좀 파볼게요. 부산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만 최대 여행 플랫폼 중 하나인 KK데이 조사에서 부산이 대만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대만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들을 보면 이런 문장들이 반복돼요. 광안리 바다가 벌써 그립다. 다음 티켓을 이미 끊었다. 부산에서 일주일 머물러도 항공권과 숙박, 식비 다 합쳐서만 5천 대만 달러면 충분하다. 5천 대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60만 원대예요. 대만인 입장에서 이 가성비는 진짜 미친 수준이에요. 오사카 가는 것보다 싸고 도쿄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병이라는 게 그냥 감성적인 유행어가 아니라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결론이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 입장에서 2시간 남짓 비행기 타고 오면 도착하는데 바다 있죠, 산 있죠, 음식 맛있죠, 물가 싸죠.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부산관광공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KK데이와 아예 손을 잡고 부산병을 마케팅 카피로 뒤집어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부산의 맛과 멋을 담은 치유키트라는 걸 나눠주고 부산병 진단이라는 컨셉으로 맞춤형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병 걸린 사람한테 치유키트를 준다는 발상 자체가 재밌잖아요. 대만 관광객들이 이걸 SNS에 올리면서 또 홍보가 되고 그걸 본 다른 대만 사람이 또 오고 이게 바로 지금 부산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중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대만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이유가 있어요. 지정학이에요. 최근 몇 년간 중일 관계가 계속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최근 중국이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을 자제시키는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원래 중국에서 출발하는 대형 크루즈들이 어디에 들렀냐면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사카에 주로 들렀어요. 일본이 인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크루즈들이 지금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냐면 부산이에요. 부산시가 이걸 놓치지 않고 뭘 했냐면 전국에서 최초로 국제 여객 터미널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바꿨어요. 크루즈가 밤늦게 들어와도 관광객이 바로 입국해서 부산 시내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원래 항구가 밤에는 문을 닫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걸 열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루즈 관광은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밤에 도착해서 아침에 떠나면 시내에서 몇 시간이라도 더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가요. 이 몇 시간이 지역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미국과 유럽이에요. 이 흐름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구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건 그냥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출액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럽과 미국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아시아 관광객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아요. 체류 기간도 길고요. 파리에서 부산까지 12시간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하루 이틀 자고 가진 않잖아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머물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가 부산으로 데려왔냐면 K컬처예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터졌고 파친코가 나왔고 BTS와 블랙핑크가 유럽과 미국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었어요. 특히 BTS가 2022년에 부산에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때 전 세계에서 온 아미들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팬들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여행지로 부산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가 뿌린 씨앗이 관광이라는 열매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문화 수출의 진짜 힘이에요. 여기에 익스피디아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 중 하나인 익스피디아가 일본 골든위크 가성비 해외여행지 1댐으로 부산을 선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골든위크에 해외 놀러 갈 때 가장 가성비 좋은 곳이 부산이라고 세계 여행 플랫폼이 공식 인정한 거예요.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일본에서 부산 검색량이 폭증했어요. 부산시는 곧바로 익스피디아와 공동 마케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산이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2025년 10월 부산시가 아고다와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아고다는 전 세계 600만 개의 호텔과 숙소, 13만 개의 항공 노선, 30만 개의 관광문화 상품을 다루는 초대형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 아고다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게 부산이 처음이에요. 국내 다른 어떤 도시도 하지 못한 걸 부산이 먼저 한 거예요. 26개국 39개 언어로 부산이 노출되는 거니까 사실상 전 세계 여행자들 눈앞에 부산이 광고판처럼 걸리는 셈이에요. 다른 지자체들이 관광객 좀 오라고 국내에서 홍보할 때 부산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과 직접 손을 잡고 세계 시장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 관광객들이 부산에 와서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2025년 부산 방문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와요. 가장 많이 찾은 곳이 광안리 해수욕장이었고 그 다음이 감천문화마을, 남포동 BIFF 광장, 국제시장, 해운대 순이었어요. 특히 감천문화마을이 진짜 놀라운 게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마을을 다녀간 방문객이 202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전체 방문객의 80%가 외국인이에요. 산비탈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붙어있는 작은 마을 하나를 보러 외국인이 200만 명 넘게 왔다는 얘기예요. 부산에 마추픽추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게 왜 좋은 신호냐면
관광객이 해운대 한 곳에만 몰리지 않고 부산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광안리, 감천, 남포동, 자갈치, 서면, 송도, 다대포까지 관광객이 흩어지면 부산 전체가 돈을 벌어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해운대만 뜨면 해운대만 잘 살지만 부산 구석구석이 뜨면 부산 전체가 잘 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조금 불편한 진실이에요. 부산 관광이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부산일보가 얼마 전에 사설로 지적한 부분인데 방문객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평균 체류 기간이 6.21에서 4.81로 줄었어요. 1인당 소비액도 828달러에서 710달러로 118달러가 줄었고요. 사람은 더 많이 오는데 머무는 시간은 짧아지고 지갑도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산 관광의 아이러니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여행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3박 4일, 4박 5일씩 왔어요. 지금은 개별 여행이 대세잖아요. 인스타그램 보고 핵심 스팟만 콕콕 찍고 빠르게 다녀가는 스타일이에요. 해운대 보고 감천 사진 찍고 자갈치에서 회 한 접시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다 끝나요. 그 이상 부산에 있을 이유를 아직 부산이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째, 나흘째 부산에 붙잡아 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산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밀고 있는 카드가 워케이션이에요. 워케이션이 뭐냐면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노트북 하나 들고 부산 해변 카페에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회 먹으러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 거죠. 국내 워케이션 수요에서 부산이 서울과 경기도 다음 3위를 찍었어요. 제주도와 강원도를 앞선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가 2025년에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150명 넘는 해외 디지털 노마드를 부산으로 초청했어요. 이 사람들이 2주씩 부산에서 살면서 일하는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를 옮겨다니면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 몇 주에서 몇 달씩 살아요. 관광객이 아니라 사실상 임시 거주자죠. 이 사람들이 한 도시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일반 관광객의 몇 배예요. 숙박비, 식비,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헬스장, 쇼핑까지 다 소비하니까요. 부산이 지금 이 시장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어요. 체류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를 워케이션과 디지털 노마드로 뒤집으려는 전략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야 해요. 부산이 도쿄와 싱가포르를 이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겼을까요? 저는 이 답을 지리에서 찾아요. 부산이 가진 이 카드는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도시 안에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이면 백사장에 발 담글 수 있는 대도시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도쿄에는 바다가 도심에서 멀고 싱가포르는 섬이지만 해변 느낌이 부산과 완전히 달라요.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까지 도시 안에 해변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어요. 이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이에요. 자연이 준 선물이죠. 가장 비슷한 도시를 굳이 꼽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도예요. 도시와 해변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물가가 비싸요. 부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러니까 부산은 바르셀로나의 매력에 방콕의 가성비를 얹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세계 여행자 입장에서 이 조합을 이길 카드가 흔치 않아요. 익스피디아가 가성비 1댐으로 뽑은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이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에 다녀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숫자로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관광 만족도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시트립 만족도 4.7점이 그냥 자연 경관 하나로 나온 점수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점수예요. 결국 관광 산업의 본질은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정리해 볼게요.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 K컬처가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관광지로 급부상했고 그 안에서 서울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여행자들이 새로운 목적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 중일 갈등으로 일본으로 향하던 크루즈와 관광객이 방향을 틀었고 부산은 그 흐름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아고다와의 세계 최초 지자체 협약, 익스피디아 가성비 1댐, KK데이와의 부산병 마케팅,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게 다 몇 년 전부터 조용히 밀어붙여온 준비들이에요. 운이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명확해요. 숫자는 계속 늘 거예요. 400만 명 목표는 이미 넘길 기세이고 2028년 500만 명 시대도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진짜 승부는 숫자가 아니에요.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액을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질적 성장이에요. 사람 100만이 하루 자고 가는 것보다 50만이 5일 머무는 게 부산 경제에는 훨씬 이득이거든요. 부산이 지금 그 방향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어요. 워케이션, 의료 관광, 야간 관광, 한 달 살기 이런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어요. 2019년에 이 얘기했으면 사람들 다 웃었을 거예요. 부산이 도쿄를 이긴다고? 파리에서 부산으로 직접 온다고? 대만 사람들이 부산의 병처럼 알아 눕는다고? 그런데 그게 다 지금 현실이 됐어요. 서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서울은 서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에게 부산은 서울에 딸린 옵션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됐어요. 경유지에서 목적지로. 이 변화 한 줄이 지금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